7달간의 대장정을 출발한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서울 봉은사의 엿새간 일정을 마쳤습니다. 소리명상, 선무도 명상 등 다양한 선명상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체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의성 고은사가 화재 피해 이후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화마를 피한 대웅보전에 모인 스님과 불자들은 조속한 사찰 정상화를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해소됐습니다.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대내외 악재를 이겨내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경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 설화가 서린 평택 수도사 인근에 국가사적인 괴태곶 봉수대가 있습니다. 부대 영내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정문 스님이 이끄는 시민단체가 되찾기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주 삼광사가 설립한 덕희식품의 장류가 인기를 끌면서 판매 수익금으로 펼쳐지는 자비행도 덩달아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선명상 대중화에 기치를 내걸고 서울 봉은사에서 엿새간 펼쳐진 국제 선명상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다채로운 선명상을 체험하는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권역별 주요 사찰에서 지역 국제 선명상 대회가 이어집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가 열린 서울 봉은사 곳곳은 행사 마지막 날까지 다양한 선명상을 체험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법학로에서는 적경 스님이 가피 명상을 통해 흔히 불교에서 경계하라고 하는 기복이 명상과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했습니다. 행복을 기원하는 기복과 성장을 바라는 선명상의 기본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들어가는 내면적인 번이 기자고 복은 외형적인 드러난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복은 관찰을 기본으로 해야 돼. 관찰은 모든 삶의 기본인 동시에 명상의 뿌리다. 봉은사 미륵광장에서는 행복으로 가는 마음 챙김 명상이 한창입니다. 봄볕 아래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사마타 명상으로 딱딱해진 자아를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에게 하듯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에 긴장됐던 참가자들의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을 가슴 위나 또는 다른 위안이 되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정어린 자각을 호흡과 우리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선명상 안내자들을 따라 프로그램을 체험한 참가자들은 누구나 어디서든 편하게 명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이제 평소에 듣지 못했던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바쁜 서울 안에서 고요하게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을 즐겼습니다. 올해 국제 선명상 대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지친 현대인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마음의 평화를 선명상을 통해 선사했습니다. 5분 선명상으로 시작해 108배 절 명상, 요가, 차, 선무도, 싱잉볼, 예술활동, 걷기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 선명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봉은사에서 열린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오는 9월까지 전국 사찰에서 국제 선명상 지역 축제가 펼쳐져 전 국민이 선명상으로 마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화마에 무너진 고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고은사가 참화를 입은 지 14흘 만인 어제 정기법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온전히 모습을 보존한 대웅보전에 모인 스님과 신도들은 사찰과 지역사회 조속한 복구를 부처님께 기원했습니다. 보도에 박명한 기자입니다. 거센 불길에 폐허로 변한 의성 고은사.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적처럼 화마를 피해간 대적광전에 스님과 신도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모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봉행되는 고은사 초하루 법회입니다. 화재 피해 이후 처음 봉행된 법회여서
고운사 사부대 중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법회에서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먼저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법어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주민 여러 영가들이시오. 그 산천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돌아가신 여러 동물 영가들이시오. 또 여러 미물들이시오. 저희들이 기도해주는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인연에 대한 애착을 다 놓아버리시고 대자연을 일어나서 극락왕생하소서. 등운 스님은 이어서 고운사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소방관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화재 이후 고운사 복원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다만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마을이 그렇군. 여러분들도 여러 주민들에 많이 피해 보신 분들 많지요. 네, 항상 그분들이 이렇게 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요. 초하루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의 마음도 주의 스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와 고운사가 하루빨리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빨리 치유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고운사도 빨리 재건이 돼서 여기 고운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그런 게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서 주변 정리하는 거나 보살님들 좀 도와드려서 저의 마음이 이제 고운사가 그 전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은 기와불사에 동참하고 법당에 초공양을 올리며 작은 정성이 남아 고운사 복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고운사도 연등을 달 구조물을 세우는 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처님 오신 날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새로운 희망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천년의 시간이 깃든 고운사. 잿더미 위에서 다시 울려 퍼진 기도 소리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의성 고운사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말사인 주황산 대전사가 경상북도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일 도청을 찾은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은 상실감이 큰 이재민들이 큰 걱정이라며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이 컸다며 이번 산불로 사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복구 성금까지 전해줘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의성 산불로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고운사가 화마에 휩싸이자 세계유산 봉정사와 주황산 대전사 등 천년고찰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등 온 힘을 쏟았습니다. 대전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간소히 진행하고 조만간 청송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위문 공연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법회를 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지난 4일 속초광장에서 봉행된 점등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과 3교구 본 말사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등 4부대 중 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오늘의 이 점등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이 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만이 나를 열반에 이르게 해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4부대 중은 등을 밝힌 뒤 탑도리를 하며 산불 피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이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온누리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외적의 침입을 알리던 괴태곶 봉수대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적이지만 해군 2함대가 들어서면서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봉수대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이 이 비무장지대를 탐방하며 괴태곶 봉수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발언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인대표 정문 스님 등 괴태곶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 본부와 금요 포럼 회원 등이
비무장지대 탐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DMZ 평화관광 누적 관광객 1,000만 명 돌파를 보면서 군부대 내 위치한 괴테고 봉수대와 무엇이 다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1999년 해군 이함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해맞이 등 시민들이 즐겨 찾던 괴테고 봉수대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방치가 돼 있고 또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접근도 확보뿐만 아니라 또 화장실 확보 뭐 여러 가지 전망대 그야말로 괴테고 봉수대하고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고 지역사찰 주지가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건 괴테고 봉수대가 수도사와 직선거리로 700m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수도사 터 또한 그곳에 있기에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괴테고 봉수대와 수도사 터의 개방과 발굴 복원에 앞장섰습니다. 5년째 접어든 시민운동은 괴테고 봉수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5년 넘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평택 항토 유적지 1호로 머물러 있던 게 국가사직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 주민들도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발굴 복원해서 편의시설까지 갖춰가지고 박물관까지도 갖춰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자. 괴테고 봉수대는 전국 봉수망을 연결하는 중요 봉화대인 5로 직봉으로 예로부터 현재까지 이곳은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해초대사 등이 왕래했고 수도사 일원에서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완성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문화적 가치 또한 매우 큽니다. 비무장지대 곳곳을 둘러보고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바라보면 볼수록 괴테고 봉수대와 수도사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발언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도 연천 태풍 전망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하동 쌍계사가 2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제50회 보살개법회와 대장경 정대불사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전계대 화상 영담스님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십중대계를 설하고 한평생 청정계율을 실천한 고산대종사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정에 사막을 닦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처님 도에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계정의 사막을 닦는 건데 이 세 가지 닦아 들어가는 데서 요체가 바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줄여서 계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찰 대본산으로도 불리는 쌍계사는 계맥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보살개법회를 매년 음력 3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봉행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9년 부산 연등문화제가 오는 18일 송상현 광장에서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9회 동안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일 부산 연등회 실무자 회의를 열고 주요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시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부산연등회는 문화제 기간 동안 송상현 광장에서 대형 전통등 전시와 소원등 달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과 비빔밥 3,000인분을 나누는 무차 만발 공양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연희단 어울림 한마당에 이어 봉축 연합대회를 봉행하고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진은 저녁 7시 반 부산 시민공원을 시작으로 송상현 광장까지 2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신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개헌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 리스크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가계부채 증가, 대형 산불 등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며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수출에 길이 막혔습니다. 대내적으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저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부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업이 부실화하고 성장 동력이 꺼지는 경제 붕괴 위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최대적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크면요,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특히 국가 신임도가 떨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일단은 탄핵 정국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조기 대선 정국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통상 환경 변화와 내수 침체 상황 속에서 속도감 있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첨예화된 진영 간, 세대 간 갈등은 정치 사회뿐 아니라 경제 분야의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쟁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필요한 것은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관찰하면서 불안하면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는데 경제 외교를 강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또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구해야 됩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 장기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제주 삼광사가 지지난해 설립한 불교 사회적 기업 덕희식품에서 담근 간장과 된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늘고 있는데요. 삼광사는 판매 수익금으로 제주 지역 소외된 이웃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지역의 초등학교에 자비의 손길을 전할 계획입니다. BBS 제주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삼광사 된장, 간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주 삼광사가 우리 고유의 장맛을 개발한 지도 어느덧 횟수로 20년째입니다. 제주 삼광사 신도들이 벚꽃 흩날리는 봄을 맞아 우리 고유의 깊은 장맛을 내기 위해 장 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신도들은 그동안 햇볕과 비바람을 맞아 숙성된 장을 꺼내 새롭게 삶은 콩과 메주를 골고루 섞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창립된 삼광사 청년회도 직접 팔을 걷어붙여 부족한 손길에 힘을 보탰습니다. 된장 간장 나누기 그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이분들이 모두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또 한 번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는 청년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삼광사 신도들이 재작년 불교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며 설립한 덕희식품은 사찰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을 선보여 올해 입소문을 타고 판매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처음 12명으로 시작한 덕희식품의 주주는 올해 67명으로 5배가량 늘어 운영에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덕희식품의 간장과 된장은 사찰의 49제 답례품이나 선물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년은
더 이 소문이 나서 입소문으로 해서 판매가 조금씩 늘고 있고 49제 할 때 행사용이라든지 연말에 직원 선물용이라든지 이렇게 찾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덕희식품은 매출 상승을 발판으로 소외된 이웃돕기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간장 200병과 된장 100통을 매년 기부하는 데 이어 판매 수익금 일부는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 지역 초등학교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삼광사는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내년 1월에도 룸비니 지역 스리파다라야 초등학교에 교실 증개축 지원에 나서는 등 네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제주 삼광사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제주도 거사림 실행단체인 붓다클럽의 제34대 조건형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붓다클럽은 지난달 27일 제주 5등 선언에서 역대 총회장들과 각 자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오진선 회장의 이임식과 신임 조건형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붓다클럽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주불교 실행단체 중에서 30년이 넘는 8개 자회가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제주불교의 중심이자 자존심입니다. 붓다클럽 신임 임원진과 회원들은 5등 선언 주지 재용 스님의 법문을 들은 뒤 각 자회 회장들에게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성주 관운사가 봄 방생법회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말 성주대교 아래 낙동강변에서 열린 법회와 천도제에는 관운사 주지 징암 스님과 신도 100여 명이 참석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난날을 참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운사 주지 징암 스님은 방생의 공덕은 자신의 생명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생명들 그리고 중생들을 놓아주고 자유롭게 해준 이 공덕으로 우리들이 모든 신도분들이 생명력이 늘어나고 관운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성주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공연을 열고 있으며 관내 무료급식소 가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주 자비선사가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살림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제 열린 법회에서 전계사로 나선 자비선사 회주 지훈 스님은 매년 계를 받으면서 쌓인 죄업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법회에는 7개월 된 갓난아기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참여해 계를 받고 세상을 밝히는 보살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살계를 받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삼매나 선정을 얻고 또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선사는 법회가 끝난 뒤 무량수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으며 올해 완공 예정인 자현당과 해현당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